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께서 암기해야 될 공식된 사항들을 설명해 놓은 별표 7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품목별 감소과실수 및 피해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 해놓은 별표 7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먼저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과소 품목 감소과실수 산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품목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조사 시기가 적과 종료 이전입니다. 그래서 재종류, 조사 종류, 그리고 감수 과실수 산정 방법을 여러분께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내역, 이건 적과 종료 이전이니까.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는 여러분께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했을 때에서 중복 발생해도 이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한 번만 적용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빼기 적과 후 착과수와,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서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 이것도 착과 감소 과실수고 이것도 착과 감소 과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최종 착과 감소 과실수, 저희가 앞으로 약속은 이건 착과 감소 과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과 종료 이전에 미보상 과실수 과실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에다가 미보상 주수 곱하기 감수 과실수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는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전 사고 시 미보상 비율이 여러 개가 있겠죠. 미보상 비율은 뭐 과실이니까 뭐 제초 작업에 불량하거나 그런 등등 병충해로 발생한 피해, 이런 건데,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은 뭐 사고 날 때마다 조사를 갔을 때 뭐 10%일 경우도 있고 15%일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건 중국에 적용한 게 아니라 하나만, 가장 큰 값으로 적용을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할 때 이게 종합비용으로 자연재해면 그냥 착과 감소 과실수인데, 이게 5종 한정차에 가입한 경우와 그리고 일부 피해만 있는 경우에 이게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 최대 인정 감소량을 여러분께 보시겠는데, 5종 한정차에 가입을 안 했는 경우고, 가입한 경우네. 가입 안 한 경우는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 전부 다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의 화재로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 그렇다면 착과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한 경우에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을 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착과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 작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 그럼 최대 인정 피해를 뭘로 할 텐데,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수에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 하는 게 수인데, 거기에다가 양을 곱해서 착과수에다 양을 곱한 게 착과량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를 곱한 게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된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양을 곱한다, 가입 가중을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인정 피해율은 피해 대상 주수를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인데,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다. 그리고 사고가 다회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대상 주수를 다 더해서 피해 대상 주수로 해준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5종 한정차가 가입이 아니고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에, 이것은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인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최대 인정 피해율은 이 피해 대상 주수 피해율로 한다. 결국에는 피해 대상이 나무 피해율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과 종료 이전에 최대 인정 감소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5종 한정차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감 떫은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해주고, 우박했을 때 육가타 확률, 그리고 나무 피해는, 이 나무 피해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주수로 결국 수학 불능 주수입니다. 그 나무 피해를
이 나무 피해를 여러분께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피해율과 유가타방 그리고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이것은 단감 떨분감일 때. 근데 단감 떨분감이 사과 배다. 그럼 나무 피해율과 유가타방률 중에서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해주는 거고, 단감 떨분감이야. 근데 얘가 나무 피해도 있고 유가타방률도 있고 인정 피해율도 있어.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도 있어. 그렇다면 이 세 개 값 중에 큰 값을 인정 피해율로 해준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착가감소 보험금 구할 때 최종 착가감소 가입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저가 종료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이 아닌 경우에 특정 오종 한정일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가 아닌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저가 종료의 착가 손해 감소 가입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가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해서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일 경우에 이거 저가종료 위에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그러니까 저가종료 위에는 과실손해 보험금 산정할 때 최초의 누적 감소 과실수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해주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착가율, 저가와 착가수 나누기 평년 착가수를 했을 때 이게 60% 미만이면 감소 과실수는 저가와 착가수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60%랑 100% 미만일 때는 저가와 착가수 곱하기 5% 곱하기 40%분의 100% 빼기 착가율. 저가와 착가수 평균 착가수 해준 값을 빼준 값이 감수 가입수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 착가 피해율, 여기 5%. 60% 미만일 때 5%, 60% 이상일 때 5% 곱하기 40%분의 100% 빼기 착가율이 착가 피해 구성률로 인식이 돼서 맥스 A가 된다. 근데 이건 오종 원정택에 가입할 때는 인정이 없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가 종류 외에 착가 손해 감소 가입수는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로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서 과실손해 보험금 계산할 때 감소 가입수 누적 감수량에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저가 종료 이후에 감소 과실수인데 재해 종류가 퇴집하지일 때는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집하지 왜 이걸 해놓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전수조에서는 총 낙과 과실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를 한 값에다가 곱하기 1.07 이것은 사과 배일 경우에 퇴집하지일 경우에 땡치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표본조사할 경우에는 이건 원래 전수조사가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표본조사를 부득이하게 했다. 이러면 낙과 과실 전체 합계에다가 표본주수를 뺀 값이 주당 낙과 과실수에다가 조사 대응수를 곱해서 뒤에는 똑같습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 한 값에다가 곱하기 1.07입니다. 여기에서 이 7%는 착가손해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 맥스 A는 예를 들면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 이후에 착가 감소 가입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맥스 A가 여기서 60% 미만이다. 5%가 맥스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낙과 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 A를 뺀 값이 0보다 적다.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 가입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을 여기다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나무 피해 조사는 자, 여기서 고사주수, 수황불량주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침수지수가 있는 경우는 고사주수, 수황불량주수를 더한 값에다가 무피해 나무 일주당 평균 착가수 곱하기 1 맥스 A. 맥스 A는 착가피해 구성률이나 인정피해 구성률이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착가피해 구성률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저가 종류의 착가손해 감소할 수가 있다면 나무의 일부 피해 점수는 일부 침수주수 곱하기 일부 침수 일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 곱하기 1 맥스 A. 그래서 맥스 A는 착가피해 구성 또는 인정피해 구성률 최대값.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자, 우박은 낙과 피해하고 착가 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과 피해 구성률 계산 똑같고, 그리고 낙과도 똑같습니다. 착가는 자, 여기에서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낙과수는 총 낙과수로 하는데 우박은 착가 피해 조사했을 때는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다. 그럼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자, 사고 당시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당 착과수로 하거나 최초일 때, 아니면 저가 후 착과수 빼기 총 낙과수 빼기 적과 종료 총 낭호피해 과실수 빼기 총 기수와 과실수. 그러니까 결국 사고 당시 착과수는 이 앞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 뒤쪽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그 막 했을 때 저가 후 착과수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고, 이것은 저가 후 착과수 빼기 총 낙과수 그리고 총 낭호피해 과실수 총 기수와 과실수를 저희가 사고 당시 착과수로 한다. 그래서 이 공식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A에서 착과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맥스A도 기존에 있던 착과피해 구성률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월 동상해일 때는 뭘 조사한다? 착과피해.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피해 구성률 빼기 맥스A다. 이것은 기조사된 착과피해 구성률 중 최대값으로 한다. 자,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품목이 적과종류의 단감 떨분감입니다. 단감 떨분감은 태지 화지로이지만 낙과 피해일 때, 태지 사과배 당감 떨분감은 계산 이 낙과 피해 과실수에다 곱하기 1.07 하는데, 단감 떨분감은 땡치리가 없다. 그리고 이 낙과 피해 조사, 낭호 피해 조사 다 동일합니다. 자, 단감 떨분감에는 뭐가 있다? 낙엽 피해가 있다. 낙엽 피해는 사고 당시 착과 피해 과실수, 사고 당시 착과 피해 과실수 곱하기 낙엽률을 이용한 인정피해를 계산해서 거기서 맥스A 빼기 1- 미보상 비율. 아, 낙엽 피해 조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1- 미보상 비율. 그래서 낙엽 피해 조사에서는 맥스 끝나는 게 아니라 1-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엽피해 조사일 때 1-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박피해도 사과배하고 똑같습니다. 낙엽피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자, 가을 동상해 보겠습니다. 가을 동상에는 저희가 가을 동상해로 인한 2피해인데, 가을 동상 착과피해인데 2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착과피해 구성률이, 원래 착과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없다고 파란색만 보지 마시고, 원래 착과피해 구성률은 정상과실수 더하기 50%형 피해 과실수 더하기 80%형 피해 과실수 더하기 100%형 피해 과실수 분해에 50%형 피해 과실수는 곱하기 0.5, 80% 피해 과실수는 곱하기 0.8, 100%형 피해 과실수는 곱하기 1을 해서 더한 값을 나눠준 게 착과피해 구성률인데,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입이 50% 이상 고사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분자에다가 정상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자녀일수를 더해준 값을 해서 나눠줘서 착과피해 구성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 꼭 가을 동상의 이 피해다, 이건 이 피해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단감 떨분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자녀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일까지. 단감 떨분감은 10월 15일까지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는 낙과 착과 두 개를 같이 해서 낙과피해 조사와 낙과피해 과실수와 착과피해 과실수가 어떻게 된다? 합한 값이 6% 이상, 저가 착과수의 6% 이상일 때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소피해 과실수가 보험사 한 건당 저가 후 착과수가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소과실수 인정해주고, 6% 이하다, 6%보다 적다, 아니 6%가 같다, 이러면 감소과실수는 0이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분께서 영어 및 관련 산식인데,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 고기, 수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분한 주수. 저가 종류 중에는 수학 완료 주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가 종류 이전과 저가 종류 이후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앞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과실수는 미보상 주수 곱하기 1주당 평년 착과수다. 자, 기존 착과수 결정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낭호피해 조사에서 침수율. 침수율은 침수된 꽃이나
과실의 합계, 그다음에 침수되지 않은 것을 분해 침수된 거예요. 침수된 육아에서 전체 육아수를 나눠준 게 침수율이고, 나무 피해 시 주당 평년 착가수는 뭐 전체 나무에서 이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건 계산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육가 타박률은 피해 육아수에다가 전체 육아수를 나눠준 거. 그래서 육가 타박률. 자, 피해 구성률 조사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낙가 피해 구성률, 착가 피해 구성률 동일합니다. 합니다. 전체 과일수분의 피해 과일수 100%는 곱하기 1, 80%는 곱하기 0.8, 50%는 곱하기 0.5를 더한 값을 전체 과일수 나눠주는 게 피해 구성률이다. 단, 단간떨방의 가을동상의 피해 구성률은 여기다 정상과일수 곱하기 0.003을 곱하기 잔여 일수를 곱해준다. 그 낙엽 피해 조사할 때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인정 피해율, 낙엽률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낙엽률은 전체 낙엽수에서 전체 낙엽수와 착엽수를 합하는데, 여러분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했다. 그것은 낙엽 떨어졌다. 근데 그것은 착엽수로 본다. 그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인데, 여기는 초일을 산입한다. 인정 피해율은 1.012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다. 그래서 그 인정 피해율 계산한 건 반드시 낙엽률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 빼기 총 낙가 과실수 빼기 총 저가 종료 후 나무 피해 과실수 빼기 총 기수와 과실수. 근데 왜 아까 사고 당시 착가수를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가수를 했을까? 이것은 결국은 앞에서 이 저가 종료 이후에 이런 게 있기 전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는 결국 이것은 주당 평년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한 것을 주당 표본 과실수에다 표본적 과실수에다가 일주당 표본 과실수에다가 조당 지수를 곱한 게 착가수가 되는데, 이 품종별 제일방위 수령별을 다 더한 게 저가 후 착가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별표 7을 계산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데,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이 부분을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떠다니는 계산 문제 체크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계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걸 옆에 놓고, 이걸 내가 점검하면서 이거 체크해야지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 계약상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고, 조사 내용에서는 어떤 걸 체크하고, 그리고 이게 단감 더블감이냐 이런 부분, 이게 착가감소 보험 계산할 때, 과일손해 보험 계산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사항은 먼저 품목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사과배냐 단감 더블감이냐. 사과배의 경우에는 저가 종료 후에 낙가피해 조사 시 퇴집하지. 그러니까 일대 낙가피해 감수 가일수에다가 곱하기 1.07 땡칠이 1.07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감 더블감은 이게 1.07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낙엽 피해 조사 시 퇴집하지일 경우에 인정피해율, 낙엽률 따 인정피해율, 그리고 맥스 A,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반드시 계산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 가을 동상의 착가피해일 때, 우리가 이피해일 때, 사고일자가 10월 31일이고 단감 더블감 한해서 이피해가 50% 이상이 고사된 경우에 착가피해 구성률 체크할 때 정상가수 곱하기 0.03을 곱하기 잔여일수를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결과주수에서 계산할 때 이게 인수 제한인 게 있는지, 수령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유목이거나 이러한 경우에 실제 결과주수를 체크해야 되고, 특약 가입을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적과전에 특정인 5종 한정에 가입했다.
그러면 착가감소 과실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최종 착가감소 계산할 때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 그러니까 감소 과실수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서 작은 값을 착가감소 과실수로 한다. 자, 그리고 일소 가을 동상에 부보장터에 가입했다. 그러면 저가 종료 이후에 해당 제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게 있더라도 부보장이 있으면 이것은 감소과실수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로 착가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이 50%냐 70%냐, 자기담보담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사항에서는 품목별, 그리고 실제 결과주수, 그 다음에 특약 가입, 그리고 기타 이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시험지에다가 문제 풀면서 거기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표시를 해 놓거나. 다음 두 번째 조사 내용인데, 저가 종료 이전이냐 저가 종료 이후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는 5종 환정 특약 가입권, 이것은 태우집, 화지, 5종 제외 종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가 전 종합위험인데 저수의 화재로 해서 일부 피해가 있다. 그러면 최종 저가 후 착가수 계산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1번, 2번 모두 이것은 착가감소 과실수 할 때 이렇게 1번, 2번은 이렇게 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가 전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다 그러면 결국 착가감소 과실수가 평년 착가수 빼기 저가 후 착가수고, 저가 후에 저가 종료 후에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가 저가 종료 누적 감소 과실수 들어간다는 걸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제시 조건, 이것을 어떻게 품종별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저가 종료 이후에는 저가 종료 이후에 7종제에 해당한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에 해당하는가? 근데 꼭 문제 저수해라는 게 들어와서 이 저수해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수해를 함정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이유 이해하시고, 저가 종료 후에 일소 피해 등등 할 때 보험 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소가 보험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경우다 하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소 피해의 경우에는 낙가피해 손해, 낙가피해 과실수하고 착가피해 과실수를 두 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그 사고 한 건당 더해서 저가 후 착가수의 6%를 초과한 경우, 6%도 0이에요. 0. 인정해주지 않아요. 6%를 넘어야, 6%가 100이다. 그러면 이것은 감소과실수 인정 안 해줘요. 100개여도. 100 하나다. 그럼 100 하나를 인정해주는, 초과 금액을 한 게 아니라 6%가 넘는다면 그 과실수 전체를 인정해줘. 근데 일소피해에서 착가피해만 있었어. 그러면 낙가피해가 0이어도 착가피해 감소 과실수가 저가 착가수의 6%를 초과한다. 그러면 감소 과실수 인정해 줍니다. 저가 종료 가을 동상에 꼭 보험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동상의 보험기간을 확인하냐 그러면, 이거 단감 더블감일 때 이 피해 있을 때, 이 피해가 50% 이상일 때 거기에서 잔여 일수를 계산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기간도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가 후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착가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저가 후 착가수하고 조사 대상 주수하고 주당 평년 착가수를 계산해놔야 되겠죠. 저가 후 착가수 할 때. 그래야 이제 미보상 주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할 때, 착가 감소 감소수 할 때, 미보상 주수 할 때 그런 걸 계산합니다. 자, 저가 후 착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의 표본주당 착가수를 곱한 게 저가 후 착가수가 되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를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정해서 기준 착가수,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착가 감소 보험금입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전의 착가 감소량, 그래서 최종 착가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액가중을 곱한 게 착가 감소량이 되는데,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 종합위험의 자연재해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를 뺀 값이다. 그러나 5종 한정 특약이다
저가전 종합위험으로 저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착가감소 과실수, 최종 착가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 착가감소 과실수가 된다. 그러나 2번과 3번 5종 한정은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인데 최대 인정 피해율이 다를 뿐이에요. 2번하고 3번은. 그래서 일부 피해일 때는 나무 피해율이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일부 피해주수를 더한 값을 실제 결과에서 나눈 게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고 5종 한정 특이하게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 낙엽률 따른 인정 피해율은 이거 단감 더블감이고 육아 타박률 중에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된다. 그리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1.012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서 곱하기 경과일수.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엽률 산출하는 방법, 육가타박률 산출하는 방법, 나무 피해율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된 주수를 말한다. 수학 불능 주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하러 넘어가겠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다. 자,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것은 최종 착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가수를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주당 평년 착가수는 저가와 착가수 계산할 때 미리 이거 같이 주당 조사 대상 주수와 주당 평균 착가수도 미리 계산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인데 기준 착가수는 저가 착가수에다가 최종 착가 감수 가입수를 더하는데 이것은 저가 종료 이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 착가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 근데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 아무런 어떠한 사고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작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보험금을 계산한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착가감소 보험금 미지급 시는 그러니까 착가감소 보험금이 미지급 시는 0원일 경우에는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산출량을 적용하는데 그 자기부담 산출량은 착가감소량 빼기 저가정리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뺀 값을 다시 빼준다. 이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착가감소보험금은 착한 미자가 오타네요. 가입 가격의 50에서 70%를 보장해준다. 가입 가정에다 가입 가격입니다. 자, 다음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종료제 종합위험에 자연재해로 했을 때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착가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말하면 이제 착가손해 저가종료 이후에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가율 확인해야 되고 착가율이 60% 미만일 경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저가와 착가수 나누기 평균 착가수가 60% 미만인 경우에는 착가손해 감소 과실수를 저가와 착가수 곱하기 5%라고 이 5%가 맥스 A가 되는 거며 착가율 60% 이상이다. 100% 미만이다. 그러면 착가감소 과실수는 저가와 착가수 곱하기 5% 곱하기 40%분의 1만의 착가율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진한색을 밑줄 그는 게 맥스 A가 된다. 그리고 재종류별 조사 종류를 매칭해야 되는 게 태지바지의 경우는 낙가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 낙가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 낙엽피해는 당연히 단감, 떨분감이 하나겠죠. 우박일서는 낙가피해, 착가피해. 가을 동상에는 착가피해만. 그리고 우박일 때는 낙가피해와 착가피해 과실수를 더한 게 저가와 착가수의 6%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 7종제에 해당하는가? 저수해가 뜬금없이 저가 종료에 들어왔다.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부보장, 이 가을 동상이나 일소가 부보장인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감수 과실수 보겠습니다. 낙가피해 감수 과실수 사과일 때 땡칠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착가피해는 사고 당시 착가수. 그리고 착가피해 산수 시 단감 더분감은 가을 동상의 이 피해인가? 10월 31일까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낙엽 피해 감소 가율수는 사고당시 착가수 곱하기 인정 피해율 빼기 맥스의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고당시 착가수 이걸로 암기를 해 놓으시죠. 저가 후 착가수 빼기 총 낙가수 빼기 저가 종료 후 총 나무 가율수 빼기 총 기수학 과실수다. 자, 나무 피해 감소 가율수는 고사주수, 수학 불응주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피해 나무 일주당 평균착가수 곱하기 1- 맥스 A. 일부 침수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침수 나무 일주당 평균착가수 곱하기 1- 맥스 A다. 4번이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4번 이 박스 친 부분입니다. 감수가율수의 리뷰 및 다시 합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착가손해 감수가율수, 착가피해 구성률, 인정피해율에 맥스 A의 적용 여부가 정확히 됐는가. 착가손해 감수가율수 계산할 때 이 부분, 그리고 일손은 1사고당 착가, 낙가 감소 가율수를 합한 게 저가 후 착가수 6%를 초과한 경우만 적용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1번의 착가손해 감소 가율수는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에 착가손해 감소 가율수가 있을 때 이걸 감소 가율수에 더해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백에 태풍 집중호 화재지로 낙가 피해가 있었을 때, 뭐가 있을 때? 낙가 피해가 있었을 때 땡치리를 적용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낙엽 감수 가율수는 1- 미보상 비율을 해줘야 된다. 가을 동상에는 단감 더블감이 하나고 10월 31일까지며 가을 동상으로 이 피해가 50% 이상 고사한 경우에 정상 곱하기 0.003을 곱하기 잔여일 수를 적용해 줬는가. 그리고 사고 당시 착가수, 사고 당시 착가 피해 가율수가 사고 당시 착가 가율수가 계산했을 때 맞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합산할 때 이게 정확하게 해줬는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땡칠이 적용해 줄 때는 아예 사과배 태집 화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크게 1.07을 시험지에다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수 가율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다. 다 더한 거죠. 앞에 거 4번을.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이제 착가감소보험금 미지급 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착가감소보험금이 0원일 때.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 빼기 저가종료 이전 미보상 감수량인데, 여기서 착가감수량에서 착가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을 빼준 걸 오답니다. 착가감수량 빼기 저가종료 이전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을 뺐을 때 그 자기부담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과실손해보험금이 쉽게 말하면 착가감소보험금을 줬다.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도 0, 자기부담 감수량도 0, 누적 감수량 곱하기 가액과정이 아니라 가액 가격을 해줍니다. 여기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계산할 때 보험금 할 때 여기 오타, 여기 오타 확인하십시오. 나무손해보험금은 특약인데 이건 특약에 가입했냐, 종합위험이냐, 그리고 고사주수 확인해서 피해율은 실제 결과 고사주수를 피해주수는 고사주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수 나누는 값을 피해율이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5%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위해서 기초적인 그 공식과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그 별표 7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암기가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했다고 문제를 푸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특강식으로 뒤쪽에 정리를 해놨던 것을 문제 풀 때 어떤 플로우로 풀 것인가를 옆에 놓고 계산 문제 할 때 체크할 사항 어떤 거, 그리고 체크가 끝났으면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그 옆에 계산 풀 때 그 플로우 방법을 놓고 계산 문제를 연습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결국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길입니다. 가장 우리가 말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속적 가급적이면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